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부가세 계산을 위한 핵심 증빙이 세금계산서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이거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봐야겠죠. 참고로 시험에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세금계산서란 뭐다?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징수한 부가세 증명 서류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아요. 자,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A가 B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하나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A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세청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국세청에도 한부 간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가 3장이 끊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이거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2매 발급해가지고 내가 갖고요.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플러스 하나가 더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최근에는 대부분 다 전자로 발급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3장이에요. 3장. 그렇긴 한데 그냥 거래만 고려한다면은 나 하나, 쟤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매출세 계산되고요. 내가 세금계산서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세금계산서 바탕으로 해서 세무서에서 본단 말이야. 부가세가 맞는지 틀리는지. 자, 그럼 발급 시기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건별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매번 발행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발행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선수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나오는 건 뭐다? 요겁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나오는 거는 자, 1여월의 공급가액 합계를 말일에 발행을 해요. 이게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거든요. 1여월이라는 거는 달력상 1개월이라는 걸 얘기해요. 보통 월초부터 월말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생한 거래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요. 그럼 이걸 모아서 1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언제까지 발급한다?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는 2월 10일까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당일날 다 가요. 다 간다고. 혹시 모르니까 하루 여유를 준 거죠. 그래서 한 달치를 말일날 발행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와.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그리고 한 달 이내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그럼 2월 28일 날 발행을 하고 3월 10일까지 상대방한테 그 세금계산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원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공급자가 부가세를 내기 싫어가지고 안 끊어줘. 그러면은 누가 발행할 수 있어요? 매입한 사람이 스스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이 제도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입자가 스스로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건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내가 그거 가지고 부가세 공제를 받는데 상대방이 안 끊어준단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기 매출을 숨기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현금으로 그냥 뭐 하면은 부가세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발행해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스스로 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합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져 있으면은 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어요. 예. 반드시 기재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거 외우시는데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명칭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명칭이라면 이제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등록번호. 등록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일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일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개인인데 세금계산서를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가액이라는 거는 부가세 계산 전 금액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요거는 매출금액이에요, 매출금액.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부가세는 10%.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인적사항, 너의 인적사항, 금액, 일자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좀 자세히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게 작성연월이 작성연월이 물건을 공급한 일자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봤지만은 물건 공급을 해도요. 그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죠. 그 한 달치. 그죠? 그래서 공급 연월일이 아니고 작성 연월일이니까 요거 좀 주의하시 바랍니다. 문제에서 꼭 요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 좀 하세요. 시험에 상당히 잘 와, 상당히.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것도 암기에다 암기. 자,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근데 간주공급 중에 직매장 반출이라는 게 있어. 이건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요건 나중에 그 매출세 공부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요거는 세무 2급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부동산을 빌려주면 보증금 받잖아요. 요 보증금에서 추가 수익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추가 수익을 간주임대료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억지로 만든 개념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수출 관련된 거거든요. 해외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그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요거는 보통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매사업자, 목욕 이발, 입장권, 여객 이런 경우는 보통 영수증으로 가름을 하는데 소매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별도로 요구하면은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발급이 되고요. 네. 이거 위에도 무수히 많은데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암기하시고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예외사항을 암기하는 게 나으려나?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예.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해야죠. 예, 다 해야 되는데 예외 케이스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일드 문자가 하나인 경우는 발급이 아예 안 돼. 발급이 아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돼요. 예. 얘도 아예 안 되고. 소매업은 할 필요가 없는데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간주 공급은 3장에서 다뤄질 거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죠. 예.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해가지고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발급 의무 면제 있죠. 아니, 근데 이건 뭐 자주 나오진 않아. 제일 잘 나오는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니까 그걸 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타 것들은 좀 적당히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문제가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예, 답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또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보시고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챕터 2장을 했고요. 3장이 좀 내용이 많아. 그래서 그 3장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울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실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